자, 이번 시간에는 89쪽 4번 하겠습니다. 금고이상. 먼저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금고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로 열고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금, 종료의 종, 면제 면 3년의 3 앞으로 줄여서 금종 면3이라고 부를 거예요. 금고 이상 종료 면제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하나씩 풀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말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셨어요. 실형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는요, 감옥살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가 됐습니다. 면제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어도 면제가 됐어도 종료가 됐어도 면제가 됐어도 몇 년이 지나야만 한다. 3년이 지나야만 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다, 이런 말이네요. 자, 그러면 금고 이상 실형 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고 이상은 우리 형법상 형벌의 종류가 9가지가 있는데 제일 센 게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그 다음에 금고. 그 밑으로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9개가 있습니다. 결국 금고 이상은 사형, 징역, 금고. 근데 사형은 돌아가실 분, 적용의 여지가 없다. 결국은 이 말은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징역형,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그럼 금고는 뭐냐? 징역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교도소 안에 가두어 놓는 형벌입니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요, 일을 할 의무가 없어요. 일하고 안 하고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일을 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 차이만 있을 뿐, 가두어 놓는 형벌은 똑같습니다.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가 되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단 하루도 감형을 받지 못하고요, 오늘 비로소 만기 석방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반은 만기 석방일이 집행의 종료일입니다. 만기 석방됐어요. 이제 감옥살이 안 해도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두부 먹고 그리고 바로 중개사무소 출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종료가 됐어도 범죄 교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떼국물 빠지는데 몇 년 필요하다? 3년. 만기 석방된 날, 그날부터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나야 중개업에 종사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요, 가석방을 말해요. 이 사람도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람은 3년은 형을 살았어요. 잔영기 1년을 남겨놓고 이 양반은 가석방 됐어요. 자, 그러면 가석방도요, 일단 외견상으로는 감옥문에서 문 열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가석방 된 자도 감옥살이 안 하는 거니까 집행이 종료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형법에서는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잔영기를 무사히 마쳐야 종료된 걸로 봐요. 여기서부터 또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석방되었다 그러면 무조건 3년이 아니고 일단 잔영기를 다 채우셔요. 잔영기 채우고 또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됩니다. 따라서 이날 가석방 받은 그 자는 그날로부터 4년 지나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면제라는 표현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 면제, 얼른 보면은요, 면제됐어, 바로 중개업에 종사하겠구만. 아닙니다. 면제가 됐어도 몇 년, 면제가 됐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럼 참고로 면제되는 사유가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90쪽에 가서 보시면 똥매기 3번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참고로 형법에는 4가지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집행이 면제되는 4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하고 나왔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특별사면입니다. 디귿, 특별사면만 한번 볼까요? 특별사면은요,
면제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3년 지나면 결격사에서 벗어납니다. 그 밑에 일반 사면은 적시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외우실 때요, 특사는 아예 특사 3 이렇게 외우세요. 외우실 때 특사는 숫자로 기억하시고 특별 사면 1, 2, 3, 4 할 때 4, 그 밑에 3. 특사는 무조건 몇 년만 지나면 된다? 3년. 이렇게 아예 외워놓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양반도 4년을 선고받았는데 3년간 복역을 했어. 그리고 문 열고 나왔는데 가석방이 아니고 특사로 나왔어요. 그러면은요, 특사는 잔영기간 면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사는 무조건 몇 년만 지나면 돼요? 3년만 지나면 된다고요. 가석방하고 구별하시라고요. 가석방은 잔영기 최고 3년입니다. 그러나 특사는 면제가 된다니까요. 다만 몇 년? 3년. 특사는 3년만 지나면 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사면입니다. 누구 내 말 잘 들은 너, 알랑방구 낀 너, 이렇게 특정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형선고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요, 면제 효과밖에 없어요. 3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과 비교되는 게 일반 사면인데, 일반 사면을 대사면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특정한 자가 아니라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76조 위반자 모두 다. 도로교통법 28조 위반자 모두 다. 공동위생법 49조 위반자 모두 다. 사람 안 가리고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형선고 받은 사람도 대상이 돼서 형선고 받은 사람은 형선고 효력을 소멸시키고 선고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예 면수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막강 슈퍼 울트라 파워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면을 받으시면 뭐요?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을 구별하실 것. 자, 따라서 일반 사면은 아주 막강 파워니까 마음대로 대통령이 할까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그렇죠.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겁니다. 금, 종, 면, 3입니다. 금고 이상이고요. 종료나 면제가 됐어도 3년 지나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90쪽 가로 5번입니다. 뭐라고 써졌나요? 금고 이상형의 뭐요? 집행유예를 받으셨습니다. 좀 낯선 표현 집행유예라는 말이 나왔죠? 집행유예를 받으시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뭐다? 결격사유자입니다. 자, 따라서 일단 국어부터 공부합니다. 국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자. 그러면 그 집행유예 기간을 벗어났어요. 끝나면 추가로 몇 년 필요한 게 아니라 즉시 중개부 종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를 줄여서 흔히 집유 이렇게 불러요. 집행유예는 집유라고 기억하세요. 뭐만 따진다? 유예기간만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참고로 집행유예 제도가 뭔가 봅시다. 집행유예는 판사가 형 선고를 합니다. 형을 선고해요. 이 아이 나쁜 놈아 하고 징역 1년 하고 빵빵빵 형 선고를 합니다. 자, 원래 형 선고했으면 교도소 끌고 가서 1년간 가둬놔야 됩니다. 그런데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위합니다. 교도소 끌고 가지 않고 풀어주고요. 지켜보는 거예요.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다면 형 선고를 일단 징역 1년 하지만 2년 뒤로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 유예한 2년을 무사히 경과했어요. 사건 사고 안 치고 무사히 경과하면 형을 선고한 법률적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징역 1년을 산다 안 살아도 된다. 형 선고했었지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행유예 제도입니다. 다시 집행유예는 일단 형의 선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뭐 동기, 경과, 사회적 공헌도 등 이런 걸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한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형선고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는 앞에 이거 전혀 고려하지 마세요. 실제로 징역 1년 산 게 아니잖아요. 그 유예 기간만 벗어나면 중개부 종사할 수 있습니다. 집유라고 정리합시다. 집행유예는 뭐만? 유예 기간만. 자, 그러면 유사한 표현 중에 선고유예라는 말이 있다. 선고를 유예.